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서 핫한 섹터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핫하다고 가지고 오신 섹터, 어떤 섹터가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두 분 다 금융주 가지고 와 주셨네요. 금융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싸움을 붙이려고 했는데 합의가 됐어요. 위아더월드 이제 화합이 찌찌뽕입니다. 이제 그쵸, 네. 찌찌뽕으로 이제 금융주로 이야기가 통일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융주가 제일 핫하기는 한 것 같은데 금융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보험 섹터도 있을 거고 증권도 있고 은행도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부터 금융 중에서도 조금 더 내가 좀 괜찮다라고 하는 섹터 그리고 왜 금융주가 좋다고 보시는지. 네, 금융주는 벌써부터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움직이는데 왜 지금 얘기하느냐라고 하시게 되면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네, 딴 게 먼저 있어서. 네 그렇죠. 네네. 아마 한 2주만 먼저 일찍 시작했어도 그중에 아마 제 모토는 그랬습니다. 그냥 어차피 금리는 앞으로 계속 꾸준히 올라올 거기 때문에 속도가 네. 중요하긴 하겠지만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를 반영하는 금융주는 네. 계좌에 한 10%는 갖고 있자. 어. 그러니까 이제 보험 성격이죠. 네네네. 시장의 보험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런 쪽에서 아마 시청자 나인경제TV 시청자분들께도 이 얘기 드려야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골랐는데 팀장님도 골라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네, 포트의 10%는 금융주로 담자. 일단 많이 움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아직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직도 많이 싸다.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V자 반등이 쭉 올라오면서 그야말로 좀 잔치를 했잖아요. 증권주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많이 좀 수혜를 받은 부분도 있는데 뭐 인제 움직이는 거다, 좀 늦게 움직이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원래 뭐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금리와 민감했던 뭐 은행주들이라든지 보험주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지주사들 금융 관련된 지주사 뭐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많이 움직이는데요. 사실상 조금 늦게 좀 시작한 감이 있지만 이제 한번 이제 금리 관련된 주는 뭐 한 번에 막 엄청 올라가거나 뭐 성장주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이 되지는 않아도 한번 기조를 잡으면 이제 금리나 이런 부분도 인상이 꾸준하게 되고 지금 있는 현상이 있고 현재 그러면 이제 금융주들도 그 흐름 타면서 조금씩 같이 올라가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는 아닐 수도 있어도 지금이 늦은 시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오히려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선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전에 제가 여쭤봤는데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섹터 조금 더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 네, 일단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증권주는 살짝 또 비껴가겠죠. 네. 네, 금리가 변하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하게 되면 그쵸. 일단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은행 보험입니다. 맞아요. 네, 은행은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죠. 네. 즉, 좀 어려운 말로는 님이라고 그럽니다. NIM이라고 하는 네, 앵커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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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변화가 이제 즉 어떤 아직까지는 금리가 싸다 보니까 조달할 수 있는 금리는 낮고 대출 금리는 시세 금리에 맞게 좀 비싸게 주고 약간 좀 치사하죠. 이럴 때 맞아요. 보면은 은행 한번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돈 많이 벌죠. 그렇죠? 네, 하시겠어요? 하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앵커님 꼭 초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예대 마진이 벌어지면서 나오는 또 수익은 그대로 또 다 은행이 챙긴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서 하나의 또 맹점이 있죠. 네. 정부가 계속 간섭합니다. 특히 대출 같은 경우 줄여라. 예전 같았으면은 오히려 어떤 이 부분을 좀 크게 해서 대출을 확대하는 전략이 나갔을 텐데 가계부채 관리한다고 막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간 대출이 얼마입니까? 사상 최대 3,000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금리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벌을 수 있는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데 은행주는 특별히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이 일단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 와 이만큼 올랐네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월봉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이제 저 밑에서 늦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회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험주인데 보험주는 왜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수혜냐라고 하게 되면 보험 들으셨죠? 네, 그럼요. 네. 들어있습니다. 뭐 지금 죽을까봐. 네, 네. 살려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또 보험사들이 이제 돈을 받게 되면은 보험료를 받게 되면은 이거를 운용을 하는데 그쵸. 뭐 다 주식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도 없죠. 왜냐면 항상
보험금을 지급할 걸 대비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채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RP나 이런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운용 수익이 늘어나는 경향들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수혜다라고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섹터가 가장 큰 변화고 또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축은행이나 네. 뭐 대부업체 같은 경우도 같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즉 금리에 따라서 조달 금리와 함께 벌어지는 스프레드는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대부업체는 또 정부가 막아놨죠. 또 이번에 최고 한도 금리도 20%대로 막다 보니까 네. 약간 부담감도 있는데 아마 수익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기조에 두 분 다 초점을 맞춰주셨고 그중에서 김민수 대표님 일단은 은행주, 보험주가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 섹터들 좀 요즘 수급도 앞으로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대표적인 종목 딱 하나만 보면 KB금융입니다. 근데 저희가 KB금융 하게 되면 국민은행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네. 그거보다 금융 지주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게 또 상당히 많습니다. 증권부터 그쵸. KB 손해보험 뭐 이렇게 네. 쭉 다 있죠. 근데 과거에는 KB금융지주가 은행이 차지하는 수익의 비율이 만약에 100이었다. 지금은 한 70대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만큼 다른 쪽에서 여러 가지 좀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그에 따라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좀 과거와는 다르게 다변화된 수익 구조를 좀 더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 외국인 순매수 한번 보십시오. 거의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어떤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쪽에 포인트를 두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앞으로 수급도 강하게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일단 또 마찬가지로 우리 팀장님도 금리 인상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춰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금융주가 조금 더 상승세를 탈 거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섹터 조금 더 괜찮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도 같이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뭐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명확하게 뭐 증권은 사실 좀 한물간 그 부분이 있고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확실히 은행이랑 확실히 보험 쪽이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대 마진 차이라든지 뭐 이런 금리 차이가 나면은 당연히 은행에서 기존에 뭐 1,000원 벌었던 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그냥 벌 수 있는 구조라서 네. 금리 상승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는 은행이랑 이제 지주 회사들, 금융 지주 회사들이 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모처럼 또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또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도 초점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금리 상승에 대한 기본 이유가 아까 전에도 시장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 자체가 회복이 되면서 이쪽 섹터들이 계속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경기 회복이 왜 중요한 시발점이냐면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인 거고요. 금리 인상이 이제 결국에는 은행의 수익성 그리고 보험사들 이런 데들 수익성이랑 연관이 되게 있기 때문에 결국 제일 처음 시작은 현재 저금리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경기 회복 이거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기 회복 자체가 좀 가속화된다라고 하면은 금리도 차차 오를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은행주와 보험주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 좀 궁금한 게 두 분 증권주는 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증권주도 괜찮지 않을까요? 별로? 증권주를 사라 그러면 사야죠. 네, 이코님이 시키면 사야죠. 아니, 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일단은. 아니, 근데 보통, 왜냐면은 예.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시장이 올랐으면 좋겠으니까, 네, 예. 아유, 근데 내심 증권주 얘기는 안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코스피 시장 오르고 그러면 증권주도 같이 따라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증권주는 거래대금하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대금이 활발히 움직여야 증권주 수수료랑 이제 좀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거래대금도 같이 따라 올라오죠. 근데 지금 시점으로 딱 보게 되면 1월 달에 딱 3분의 1 토막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거래대금을 보여주다 보니까 증권주가 움직이고 싶어도 과거만큼의 보였던 영광이 과거라고 해서 뭐 별건 아니고요. 한 3개월 전에 그렇죠. 예, 보였던 영광에 비해서 지금은 약간 좀 잠잠하다 보니까 좀 주춤한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쪽에서 아마 다시 지수가 3,100선, 뭐 네. 어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뭐 3,100 이상으로 쭉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후행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시장 보면서 나 시장 이렇게 올랐는데 뭐 살까라고 생각하다가 따라가는 매수는 증권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네, 그런 쪽은 모르겠는데 아직 어떤 금리와 관련된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는 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이게 딱 3,000포인트 코스피 딱 찍고 나서 오히려 약간 소강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팀장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자꾸 뒤에 물어보네. 죄송해요. 네, 뭐 저 순서대로 시키는 대로. 뒤에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네. 꼭
대표님 따라서 말하는 것 같은 되긴 하는데 네, 아닙니다. 저도 정말 딱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네. 증권은 정말 그 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가 그걸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으로 따지는데 이제 그런 걸로 척도를 해서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게 많이 활성화돼 있고 지수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증권주를 다시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적 측면에서 1월달, 2월달이가 거의 최고봉이었고 지금 3월달에는 이제 3분의 1 토막 그리고 뭐 신용잔고도 더 이상 크게 늘고 있지 않고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해서 이제 예탁금, 증시 예탁금 같은 것도 더 이상 크게 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는 사실 이제 온라인 거래를 사람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거래 대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래가 활발하다는 뜻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상당히 많은데 당연히 거래가 예전보다 줄어든 상태니까요. 지금 1, 네. 2월 달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 실적보다는 좀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가 현재는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간순하게 얘기를 한다면 일단 거래량이 더 증가하고 있는지 지금 시점보다 더 증가를 했을 때 그리고 거래 대금도 많아졌을 때 그다음에 지수가 3,100을 넘어서 3,200, 3,300으로 가는 그런 순간들에는 증권주를 1순위로 다시 꼽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유익합니다. 저희 방송이 증권주를 보시려면 일단 거래 대금, 거래량 그리고 예탁금 전체적으로 보면서 다시금 거래량이 많아지고 거래 대금이 많아질 때 그때 다시 봐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 두 분께 똑같이 들어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이제 금융 섹터에서 주목할 만한 탑픽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지금 순서대로 저는 하는 거예요. 저 팀장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반사할까요, 반사? 반사할까요? 먼저 하실까요? 그러면은 하셔도 괜찮을까? 자, 김주영 팀장님 먼저 보도록 할게요. 뭐 종목은 겹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탑픽으로? 네, 일단 뭐 금융 쪽은 사실 대부분이 알고 계신 종목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KB금융이나 뭐 신한지주 이런 것들은 이제 대형주니까 이제 그런 분들 다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고민을 한 게 이렇게 좀 널리 알려진 것보다는 사실 금융주 쪽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야들도 있고 종목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바로 이제 BNK 금융지주라는 종목입니다. BNK 금융지주요? 네. 이건 사담이긴 한데 저희 회사 이제 옥상에 가면 네. BNK 금융지주 빌딩이 있어요. 오. 네. 빌딩도 보이고 간판이 이제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놨는데 오, 그래서. 뭐 그래서 뽑은 건 아니지만 네. 뽑고 나서 오늘 제가 옥상에 올라오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평소에는 못 보다가. 운명이었어. 그래서 뭐 그냥 이거 사담이었고 네. 그래서 이 BNK 금융지주는 뭐냐 그러면 일단 뭐 말에 이제 금융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금융업종이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감이 오시겠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부산은행, 경남은행, 지방권의 은행들 있잖아요. 네. 그런 은행들이 이제 지주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BNK 캐피탈도 있고 BNK 증권도 있고 부산은행, 경남은행 이제 그런 회사들이 각 주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데 묶인 이제 지주사의 성격을 가진 종합 회사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에 영향을 받는 금융업종이기도 합니다. 중소형주 중에서 잘 모르시지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현재 차트도 보시다시피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3월 19일 날에 이제 6,970원 찍은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 3월 3일에 한번 거래량이 조금 거래대금이랑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한번 만들어진 이후부터 흐름이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나온 이제 수급이 이제 외인이랑 기관 수급이 좀 있습니다. 순 매수가 이제 누적이 되면서 기관 쪽에서 특히 외인 쪽보다는 이제 기관 쪽에서 연기금에서도 지속적인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계속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종목은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에 이제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지분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한 3% 정도 가지고 있는데 물론 3%라고 해도 뭐 100억 이런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은 이제 몇억 단위, 몇천억 단위로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에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뭐 아무 회사에나 뭐 지분 투자를 하지 않을 테니까 네. 그래서 뭐 그들만의 어떤 방식으로 이 회사가 좀 유망하고다. 좀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BNK 금융지주 우리 김주은 팀장님의 탑픽으로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도 외국인 기관에 계속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진짜 많이 쭉 매수를 해왔네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가격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한 6,700원 수준
한 6,700원 수준에서 한 요 정도 5일선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일선 부근에서 일단 1차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겠고 뭐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를 하셔도 무방은 한데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해서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신 이후에 좀 떨어진다면 이제 5일선 이탈하지 않는 곳에서는 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뭐 6,700원 수준으로 맞춰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절가를 드린다고 하면 6,500원 수준으로 해서 21선은 조금 이탈하는 부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비중을 이제 회수하신 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반등 나올 때 진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로는 일단 1차 목표가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전 고점인 이제 4월 19일 날 전 고점인 6,970원 그냥 7,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7,000원 수준까지 일단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인상이 이제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가 속도는 가파른가 그리고 뭐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면서 시장에 맞게끔 좀 목표가를 좀 유동적으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가 6,700원, 목표가 7,000원 정도 잡아주셨고요. 그러면 좀 단기적으로 일단은 가져가자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7,000원 뭐 이탈하면 다시 잡자라고 해주시긴 하셨는데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애초에 목표 자체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인데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가 자체는 좀 단기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차 목표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지점을 도달하자. 약간 이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까지는 지점을 우선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수급적인 요인, 뭐 외인이나 기관이 특히 누적 연속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올려줬는데 기관이 뭐 7,000원 이후부터 이탈하지 않는가 이런 흐름들도 좀 보시고 금리가 현재 이제 1.77까지 왔는데 계속적으로 상승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또 최고치를 찍고 또 약간 또 내려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면서 조금 더 끌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적인 접근으로 1차 목표가까지만 봐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7,000원까지 바라보고 이후에 금리 움직이는 상황을 봐서 좀 대응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손절 라인은요? 손절 라인은 약 6,5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6,500원 정도 손절가까지 잡아주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도 탑픽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보험주에서 한 종목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전 직장을 해서 가져온 건 아닙니다만. 네. 안 그래도 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네. 메리츠 저는 이제 증권이었었고 그쵸.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메리츠 화재요. 네, 보험사 쪽에서 보게 되면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19 사태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갔습니다. 이동이 줄겠죠. 네. 그러면 자동차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안 나죠. 네. 그에 따라서 오히려 사고율이라고 하는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죠. 그렇구나. 네. 근데 올해는 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보험료 인상이 되게 되면 당연히 써야겠죠. 돈 더 많이 그쵸. 들어오니까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 지금도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아니 뭐 이만큼 올랐는데 사라고 그래라고 하실지 몰라도 조금 길게 볼까요? 월봉입니다. 네.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정도죠. 아직까지 갈 길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럼 지금 주가가 비싸냐라고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PER로 계산해 보면 5배 수준이고요. PBR 0.7배 아직 한 배도 안 됐습니다.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게다가 작년에 우리 장사 잘했으니까 배당 이만큼 주겠어요. 그리고 1,280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지금 계산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 6.6%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배당 수익률 받습니까? 뭐 은행 예금 드시는 거 깨고 이 종목 사서 배당 받는 게 훨씬 낫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 쪽에서 변화가 오게 되면은 일단 속도는 물론 조절이 나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한 19,000원대 미치면은 충분히 계속 접근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로는 추세적인 저항이 있는 가격대 한 21,500원대 이 정도를 1차로 보는데 조금 약한 것 같고요. 한 25,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시면서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매수가 19,000원대 부분에서는 살 수 있다라고 봐주셨고 목표가 조금 더 길게 봐주셨어요. 25,000원까지 좀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자. 어느 정도 길게 보시는 걸까요? 하는 그냥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죠? 돈 될 때까지. 돈 될 때까지. 네, 수익 꽉 찰 때까지. 그러네요. 정답이네요. 일단 또 실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해주셨고요. 손절가 한번 잡아볼까요? 네, 손절가는 솔직히 이런 종목에서 별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하락으로게 되면은 지난번에 들어왔던 이제 가격대 박스권 상단부가 살짝 깨지는 가격대 정도로 보게 되면 한 16,700원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되 그냥 밀리면 계속
물타기해도 되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러프하게 손절가 잡아주셨고 16,700원대 일단 손절 라인 잡아주시긴 하셨지만 뭐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기대감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 4.35% 오르면서 19,200원대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뭐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차차 뭐 매수 담아보자라는 전략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섹터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투자자문 김주흠 팀장 그리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